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스타토크 견제구입니다. 두 분 혹시 어렸을 때 이 동요 기억나게 벌써부터 웃으세요? 아니, 네. 노래 부를 거 생각하니까. 배 아프고 열이 이런 동요 혹시 모르세요? 정답. 무조건 병원으로 간다. 그렇죠. 네. 아, 재미가 역시 아니. 그 뒷배경을 들으셔야 돼. 네. 배 아프고 열이 나면 네. 어떡할까요?라는 그 동화 제목이 있어서 그 책 제목의 머리글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무조건 병원으로 간다 돼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굳이 뭐 망설이지 말고 얼마나 든다고 보험도 잘 돼 있는데. 아주 강철 아닙니까 저는 아직은 뭐 자신 있어서 병원이라기보다도 저는 추후 상태를 살피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뭐 무조건 병원이에요. 애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여기 세 분이 이렇게 병원 갈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주로 뭐 이제 아이들이라든가 또는 뭐 부모님이 주변 사람들이 아파서 데리고 가야 될 때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응급처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응급 현황이죠. 예. 차라리 그냥 무조건 병원으로 119를 부른다든지 이게 일반적인 모습 아닌가요? 맞아요. 어쨌든 조그만 아파도 사실은 병원으로 한번 가서 정확한 병을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 게 물론 중요할 텐데 그런데 이제 세종 시민들은 뭐 특히나 이제 응급 상황 같은 경우에 응급 조치를 쉽게 받을 수만은 없었던 것도 좀 사실이잖아요. 소방본부가 공개한 거죠. 이제 그 응급 그 구조 발생했을 때 어느 지역으로 이제 이송되느냐, 어느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느냐를 한번 통계로 이제 저희가 이제 취재 결과로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요. 대부분 이제 10건 중 7, 8건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청주나 인근 청주나 대전으로 이송이 되고 있어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타지로 나가는 곳이 이제 다 1등, 2등 이렇게 순서가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 그리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북. 물론 세종이 3등이죠. 그래서 한 20% 정도 때밖에 안 되는데 10명 중 2명이 이제 세종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좀 살펴봤더니 지금 충북이 이제 대전을 앞질렀잖아요. 세종 시민들 절반 가까이가 대전 시민들이라서 저는 당연히 대전 쪽을 더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다니던 병원을 간다. 다니던 근데 병원이 이제 사실 병원. 119 같은 경우는 그렇죠. 빨리 뭐 판단해가지고 가까운 병원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근데 충남대병원이나 뭐 을지대병원이나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북부권이나 뭐 신도심에서 가장 빨리 교통을 이제 구급차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곳이 딱 보니까 오송에 이제 300병상 규모의 병원이 이제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대전이었는데 2019년에 충북으로 이송 건수가 많은. 그래도 세종에 이제 점유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게 응급실도 갖췄고 뭐 병상도 갖춘 병원이 생기면서 점유율이 높여가고 있는데 이제 지금 세종 충남대병원이 생기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10건 중 2건이 이제 세종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뭐 한 10명 중 5건, 10건 중 5건 정도는, 5, 6건 정도는 세종에서 치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소방대원도 좀 고생을 덜 하시겠고, 그리고 우리 저기 다치신 분들, 응급 환자들도 바로 골든타임 내에 세종 전 지역에서 10분 내에 갈 수 있는 그런 좀 의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응급 이송 건수의 점유율이 20%에서 2019년에 30%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건 어쨌든 고무적인 현상이고 동네 병의원들의 어떤 수준 높은 병의원들에서 생기면서 동네에서 그런 의료들이 처리되고 있는 것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종시는 3위 정도에 머물고 있고 응급 상황에서 최근에 한번 그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게 있었잖아요. 택시랑 119 구급차가 접촉 사고가 나서 그렇죠. 그거를 못 가게 막아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만큼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데 사실 충북 대전으로 그 이송하는 동안에 사망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종시에서 빨리 5분 이내에 그 골든타임 이내에 갈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팠던 현실은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에 2020년이 된 현재까지 뭐 서울대 시립의원, 서울대병원 위탁 시립의원도 있었고 또 청주에서 나름 또 유명했던 효성병원이 조치원읍에 자리를 잡았기도 했었는데 모두 다 문을 닫았고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작년 5월에 생긴 NK병원 응급의료기관 하나만 남게 된 이런 사연들은 좀 세종 시민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었지 않나 이렇게 좀 돌아봅니다. 의료라는 거는 복지정책을 뛰어넘는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고
과해도 과하지 않은 것들이 지나쳐도 과하지 않은 게 의료예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세종시민들이 다 건강해서 그렇지 정말 본인이 응급 상태가 됐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골든타임 한 10분 정도 보죠. 30분, 40분을 이동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 불안함 속에 아니면 위협적인 상황 속에 살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세종 충남대병원이 좀 기대치에 좀 미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논란이 있었지만은 그 2013년에 생겼던 아까 언급했던 서울대병원에 이제 위탁을 해서 시립의원이 조치원입에 둥지를 틀었었잖아요. 그래서 한 2년 5개월 정도가 있다가 월에 거의 1억여 원 이상의 적자가 나고 그러면서 어떤 실효성 논란이 빚어지면서 결국 세종시를 떠나게 됐는데 만약에 서울대병원을 계속 유지한 조건이었다고 했으면 혹여나 2020년 요 즈음에 서울대병원의 어떤 분원 정도가 혹시 가시화될 수 있지도 않았겠느냐 뭐 아쉬움도 좀 남아있는 지금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서울대 그 시립병원 그 당시 왔던 그 원장님 계세요. 이제 저희가 인터뷰 다 했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게 적어도 연구원 하나는 세종시에 둘 의지가 있다. 그리고 분원까지도 한번 뭐 할 의지가 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좀 떠나게 됐는데요. 그건 잠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사연들. 두 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세종시가 얼마나 그동안 의료가 약간 좀 취약했느냐 이런 거를 굉장히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응급의료뿐만이 아니고 뭐 조그만 수술이나 아니면 뭐 중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보다는 뭐 수도권을 비롯해서 인근 대전, 뭐 천안, 충북 이렇게 좀 이동해서 다니다 보니까 아마 시민들 입장에서 아까 불행하다라는 표현까지도 했지만 사실 좀 한으로 응어리로도 좀 남았을 것도 같아요. 세종시가 뭐 연간이 됐든 뭐 경년이 됐든 이제 발표하는 사회조사 보고서라고 있어요. 각 분야별로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이런 걸 보는 건데 거기에 이제 의료 파트를 보게 되면 원정 의료 비율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 세종시 내에서 어떤 그 병의원 치료를 하는 비율은 50%대로 2014년부터 쭉 봐왔을 때 거의 이제 고선에서 57% 이내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 다행인 건 그 원정 의료 뭐 수도권이라든지 그렇죠. 대전이라든지 뭐 청주라든지 이렇게 가는 비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20%대에서 작년에는 한 10%대까지 좀 떨어져서 그건 약간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고 다만 그 사이에 있는 세종시 내에서 치료를 받다가 조금 안 돼서 다시 외부로 나가기도 하고 뭐 외부에서 치료가 잘 돼서 다시 세종시로 오게 되는 이런 중복형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비율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결국은 이것도 사실은 외부 비율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전히 절반 가까이는 외부 의료 기능에 의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한번 진단을 해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더더군다나 빨리 종합병원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세종시에서도 아까 뭐 이야기도 계속 나왔지만 서울대병원 뭐 시립의원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기도 했고 어쨌든 좀 유치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뭐 세종시도 나름대로의 노력은 많이 기울여 왔던 것 같아요. 뭐 세종시나 행복청이든 위탁 시립의원 같은 경우는 시의원들의 목소리도 컸었어요. 적자가 많다. 우리 시지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 1년에 거의 30억에서 40억을 이제 지원해 줬군요.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그래서 떠났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국립중앙의료원 얼마 전에 이제 서울로 입지가 확정됐죠. 그리고 총선 공약에 이제 국회의원 후보가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가 올리면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세종시로 유치를 추진을 했는데 실패로 돌아갔지만 5년 전으로 돌아가면 서울대병원 위탁 시립위원이 이제 서울대병원 위탁을 포기하면서 세종시 국립중앙의료원과 위탁을 시도했었어요. 그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2015년대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여차하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뭐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그 국립중앙의료원이 좀 원했는데 많은 추진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좀 이렇게 좀 틀어졌죠. 그래가지고 그 시도도 한 번 했었고 세종시에서도 나름 노력은 그동안 좀 해왔던 것도 사실이고 또 지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뭐 해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이제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런데 다만 이제 요즘 들어서 왜 더욱더 의료에 대한 문제점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사실 아시잖아요. 그 코로나19 감염병이 지금 굉장히 이제 전국적인 물론이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면서 세종시 같은 시민들은 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실감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내가 건강하니까
딴 사람 얘기, 다른 사람 얘기겠지. 근데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음압병상이나 지역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거예요.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 세종시 의료 지금 현실이 좀 취약하구나. 코로나19 이제 확진자 수가 세종시도 50명이잖아요. 그렇죠. 50명을 단 한 명도 세종시에서 치료할 수 없다. 병실이 하나도 없다. 이거는 참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분통이 터지는 얘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119 그 후속 코스에도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응급 환자들을 실은 않을 때는 충북으로 많이 간 비중이 옮겨가는데 실제 원정 비율에서는 대전이 50% 이상을 차지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19를 이용하지 않고 네 발로 찾아가는 경우에는 여전히 대전을 많이 이용을 절반 이상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서울, 경기 쪽이었고, 그 다음에 청주로 이렇게 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과제가 좀 여실히 드러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설문조사가 나왔다는 것인데, 왜 원정을 자꾸 떠나냐. 당연히 코로나19 확진자를 받을 수 없는 곳이 없으니까 떠나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종합병원이 없어서가 1등이었고, 또 그 다음에 신뢰하기가 힘들다. 아직까지는. 세종시 의료기관에도 신뢰하기 힘들다가 두 번째였고,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이 좀 부족해 보였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정말 특화병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병원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제 지표가 나온 걸 보면, 앞으로 세종시 의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숙제가 무엇인지가 여기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세종시에도 이제 드디어 종합병원급, 아직은 아니지만 종합병원급 세종 충남대 병원이 이제 개원을,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개원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일단은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충남대병원은 대전을 이제 본원으로 두고 있고, 사실상 이제 충청권을 어떤 그 의료 수요의 주무대로 좀 삼아왔었는데,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하고 나서 노크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세종시의 전반적인 정서는 좀 더 좋은 병원, 서울권에 있는 빅5 병원, 이런 병원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정서가 반영이 돼서 서울대병원에 위탁을 하게 된 그런 것들이 우선을 했는데, 충남대병원이 기회를 잘 잡았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전격적으로 세종시에 진출하자라고 이제 결정이 났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업이 승인이 되고 서울대병원은 철수하게 되고, 그러면서 2020년 바로 7월 16일 날 5년 만에 그 문을 열게 된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아무튼 어떤 병원이 왔든 종합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갈망은 이제 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31개 진료 과목이 있어서 웬만한 진료들은 다 도담동, 도보 또는 버스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갖춰지는, 좀 어찌 보면 되게 좀 역사적인 일이다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요. 이분도 홍성으로 가려고 하다가도 뭐 이런 연결을 해서 분원을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걱정은 많습니다. 일단은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설립이 되면서 재정이 좀 최악이에요. 그래서 살펴보면 재정이 최악이고, 그리고 좀 수익을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병원들이 수익을 안 따질 수는 없습니다. 국립병원이지만. 그리고 혈세를 갖고 운영되는 병원이에요. 설사를 갖고. 그래서 좀 의료 서비스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수익에 신경 쓰다 보면 그런 우려도 있고, 그리고 또 수도권 대형 병원 빨대 현상이 전국적인 그런 지방 병원에 정말 열악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안쓰러운 현실이죠. 수도권으로 다 지금 KTX 타고 서울로 이동이 너무 일상환건이 돼버리니까요. 서울 신뢰받는 병원으로 이동하는 여건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서울의 병원을 가서 진료받는 게 소원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다니시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경쟁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느냐, 이것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의료진을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의료진 수급도 어떻게 그걸 극복할지, 이런 우려들이 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충남대 병원이 우리 세종 충남대 병원이 들어왔다는 자체가 세종 시민들한테는 조금 안심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좀 고무적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우려했던 부분들을 사실 우리도 많이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좀 지적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초기 출발을 218병상, 원래 500병상 규모인데 218병상으로 일단 출발을 하고,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제가 퀴즈를 한번 냈었잖아요. 몇 명 정도 근무하는지. 그렇죠. 초기에 약 1000명 가까이가 근무하는데, 어찌 보면은 되게 사활을 걸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절박할 거예요. 여기 그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서울 의료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 상황에서 과연 세종 충남대병원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직원들의 어떤 각고의 노력이 없다고 하면
그냥 대전에서 당연히 본원의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하는 그런 일보다는 병원이 상당한 재정난에 휩싸일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개원을 하고 첫인상을 좀 잘 가져왔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해서 욕먹을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왜 지금 문도 안 열었는데 찬물 끼얹어. 이 사람 이거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야. 힘을 줘야지. 지역에 그래 종합병원 갈망하는 종합병원이 생겼는데 그렇지만 그 의료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복지 서비스 단순한 복지 서비스를 넘어선 거예요. 정말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긴장하고 바짝 긴장하고 채찍질을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반 사람들 지금 수도권 병원 원하는 건 당연해요. 지금 뭐 어떤 카페 포털 뭐 이런 데 다 그렇게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없는 것보다 낫지. 충남대병원 들어가자. 없는 것보다 낫잖아. 이런 인식을 개선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 충남대병원도 빅5병원하고 뭐 별 차이 없는 의료진을 갖추고 있고 기술을 갖추고 있네. 의료 시스템도 그렇네. 이런 인상을 던져줄 수 있는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세종 충남대병원은 정말로 도박과 같은 겁니다. 진짜 휴지 조각처럼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런 인식을 못 던져주면요. 그리고 본원 자체도 흔들릴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세종이라는 무대에서 성공하고 신뢰를 받는 의료를 펼친다면 부산에도 찾아올 수 있고 어차피 관할 부처가 복지부가 여기 있어요. 재평가가 이루어질 거고 그러다 보면 빅5 병원을 유치한다는 시민들의 여론보다 충남대병원이 빅5 병원이네 이런 안심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방송이 정말 중요한 방송 같아요. 충남대병원 생기는 이 시점에서. 그래서 오늘은 세종시 의료의 현 주소와 함께 또 미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비전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빅5 병원에서 어느 정도 치료받고 나서 다시 여기 내려와가지고 세종시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관리형으로 간다는 건데 그럼 반대로 그럼 빅5 안 가도 되는 상황이 되면 충남대병원이 챙겨야 될 거 수익 맞아요. 수익이 돼야지 인건비도 되고 시설도 운영이 되고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려면 사람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충남대병원 그 부지도 있지만 세종시엔 딱 의료용지가 그곳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종시 출범할 당시와 지금을 좀 비교를 해보면 여러 가지 병 의원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굉장히 수준도 많이 높아진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이야기했던 24시간 응급 의료 뭐 체계를 갖춘 병원도 이제 이미 들어와 있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세종시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는데요. 예. 병의원 현황을 분석해놨어요. 그래서 30병상 이상 병원급이 한 13곳 정도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흉내를 들어보면 한방, 요양, 그리고 뭐 치대 부속병원, 당구대 치대 부속병원. 요거는 이제 뭐 일반 시민들이 입원하고 뭐 이런 병원은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그런 곳이 8곳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술이 가능하고 응급 의료가 가능한 거는 한 5곳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30병상 이상이죠. 의원급. 그리고 30병상 이하는 이제 192곳. 192곳. 예, 30병상 이하죠. 그러니까 뭐 진료 위주죠. 뭐 거의 수술이 진행하고 뭐 하는 것보다도. 그렇죠. 지금 현 상태는 요 상황입니다. 좀 열악하죠. 신도시는 이렇게 한방병원들이 많이 좀 생기고 있는 추세가 좀 있고 읍면 지역은 거의 요양병원이라든가 네. 뭐 정신건강 뭐 이런 부분 쪽으로 이렇게 약간 기능이 좀 분리되는 그런 모양새가 좀 있고 기존의 조치원읍의 병의원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고루고루 좀 이제 많이 생겨나는 형편이고 뭐 제일 많은 어떤 진료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가정의학과. 땡. 아니 여기 쉬운 문제. 아니 뭐 왜 이렇게 뭐 그냥 막 찍어요 막. 아닙니다. 뭐 힌트를 제대로 줘보세요. 아니 힌트가 아이들이 많은 도시 한번 딱 나오잖아요. 소아과. 내과와 소아청소년과가 가장 많습니다. 두 개 또 합쳐진 가장 경우도 많고 있을 테고. 그리고 또 별도로 치과 의원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게 한 88곳이 되고 그다음에 한의원이 한 82곳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4분의 3은 다 동지역에 쏠려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또 그 뭐 산부인과까지 해서 많이 없었는데 다양한 진료 과목들이 일반 그 의원급에서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 뭐 세종 충남대병원이라든가 안K병원하고 어떤 경쟁 체제가 자연스럽게 지금 구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루뭉술하게 한 13번 엮였는데 치밀하잖아요. 그거를 아니 제가 원래 생활권 내가 뭐가 돼 그러면 아니 제가 원래 생활권별로 분석을 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맞네. 좋은 정보네. 예. 네. 아무튼 뭐 이런 상황에서 앞서서도 뭐 저희가 화두가 됐지만 세종 이제 충남대 병원이 이 방송 나갈 때는 아마 개원이 한 상황인데 기대 효과도 물론 있어요, 그렇죠?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음압
격리 병상 그리고 뭐 이런 전염병 사태를 해서 뭐 의사가 다니는 복도 그리고 환자가 다니는 복도 수술방 뭐 이런 것도 최첨단으로 되어 있고요. 충남대 그 어떤 시설들을 뭐 보시려면 충청투데이 홈페이지 들어와서 이승동 기자의 그 기사를 보시면 좀 더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어떤 의료진이 지금 전국적으로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진 구하기가 좀 힘들어서 아직까지는 충청투데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도 되지만 충남대병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종포스트에 가서도 아니 근데 손쉽게 너무 자사지 홍보를 그러니까 최첨단 시설이나 뭐 어떤 의료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렇죠.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또 뭐 이런 어떤 관련 규정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이 아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환자분들께서 좀 자세하게 한번 홈페이지나 한번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충남대병원이 들어오면 한 가지 제 입장에서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세종시의 이제 의료 현실도 굉장히 성장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또 구조조정 같은 게 또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디는 더 죽고 아니면 너무 충남대병원으로 쏠리고 뭐 이런 현상도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세종시, 신도시 각 생활권, 그다음 조치원읍 곳곳에 다양한 기능의 의원들이 진료 과목이 포진을 하고 있어요.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약간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종합병원이 딱 생긴 겁니다. 그 모든 진료 과목을 다 가지고 있는 그렇죠. 31개 진료 과목을 다 가지고 있고 10개 특화센터를 갖고 있는 그 병원이 딱 생긴 상황에서 당연히 경쟁이 또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자주 가는 어떤 치료를 받으러 가는 곳에 이제 문의를 좀 들어보니까 별로 걱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워낙 그 환자 수요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추정해 보건데 그 아까도 원정의료와 내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공존하는 비율이 되게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빅5 병원에서 어느 정도 치료 받고 나서 다시 여기 내려와가지고 세종시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관리형으로 간다는 건데 그럼 반대로 그럼 빅5 안 가도 되는 상황이 되면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큰 틀의 치료는 받고 우리 집 제가 살고 있는 건 방북동이면 뭐 방북동 가까운 의원에서 이제 또 이제 나은 다음에는 이제 통원 치료를 받게 돼서 그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유일한 종합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기대감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충남대병원이 그 환자 수요를 많이 흡수해 가게 될 경우에는 좀 위기도 분명히 나올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저 나름대로 사실 좀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앞서서 저희가 잠깐 코로나19 사태를 언급은 했지만 세종시에서 지금 만약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인근 도시로 지금 뭐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충남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이 개원을 하게 되면 이런 감염병 사태 속에서 제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사실 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세종 충남대병원이 바로 이제 그런 기대감을 안고 7월 16일 문을 열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빨리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음압병실을 갖춰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쳤고 그래서 그 세종 충남대병원의 그 음압병실 수가 37실이 마련이 됩니다. 그 37실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이제 그 음압병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인천이고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인천이 210실 정도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이 157실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이 111실, 대구가 61실 이런 순위로 좀 되고 있었는데 충남대병원이 생김으로써 세종시가 음압병실 그 개수가 전국 6위로 올라섭니다. 그런 의미가 좀 되게 긍정적인 의미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37실이 6위 예, 37실이 6위로 되고. 2회네요. 네. 근데 이제 37실도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면 그 중환자실과 일반 환자실이 있어요. 그렇게 나눠서 봤을 때 16실이 중환자실인데 중환자실이 더 어렵겠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16실 규모는 전국 세 번째 규모가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멀리 가지 않아도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수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안도감은 확실하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근데 음압병실이 있는데 그거 관리할 수 있는 의료진이 있느냐? 책가방 좁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나용길 원장께서 이제 뭐 인터뷰를 뭐 잠깐 여쭤봤지만 병원 안정기까지 7, 8년 걸린다. 이거 너무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당장 7월 16일부터 정상화해야 됩니다. 지금 생명을 다루는 병원이에요. 근데 7년?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일단 충남대병원이 챙겨야 될 거 수익 맞아요. 수익이 돼야지 인건비도 되고 시설도 운영이 되고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려면 사람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절대로 의료사고 내면 안 됩니다. 의료사고는 감수해야 되겠지만 절대로 안 됩니다. 한 건도 없어야 됩니다. 신뢰도를 높여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린다면 수익에도 연결되겠죠. 그리고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수도권 빨대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KTX 타면은 2시간이면은 서울 병원 갈 수 있어요. 서울역에서 내려서가 5분 거리예요. 지금 세종시 오송역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세종 KTX역 생겨보십시오. 바로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갑니다. 지금 이거 되게 지금 충남대병원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그 의료진이 똘똘 뭉치고 본원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 병원이 쓰러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말 전쟁 치러야 됩니다. 쉽지 않은 현실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어떻게 충남대 병원에서 헤쳐나갈지는 아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또 앞으로 결국엔 또 세종시에서 뭐 수도권이라든지 인근 도시로 원정 의료가 여전히 또 되풀이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우려가 들기도 하는데 이 점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수동 기자의 그 이번 방송을 충남대병원 대회의실에서 직원들 1000명이 같이 보면 아마 바짝 긴장을 하고 뭔가 좀 그 새로운 어떤 활력소라도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한번 기대해 보고요. 저는 정말 이번 방송이 견제구 확실하게 던지는 겁니다. 견제구를. 네네네.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제고 1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아직 솔직한 현실은 세종 시민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그렇죠. 세종 충남대병원에. 그게 솔직한 현실인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뭐냐면 엄연한 현실이 있다.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은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의 빅5 병원은 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빅8 병원, 그러니까 8위까지, 그렇죠. 8위까지도 인천, 수원 뭐 이렇게 다 그 수도권에 다 포진하고 있어요. 자,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내 부모나 내 자식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어느 병원,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그럼요. 네, 그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종 충남대병원이 그러한 현실적 벽을 넘어서서 명실상부한 정말 충청권을 넘어서 국내를 대표하는 병원 빅10까지는 들어서야지만이 이런 우려나 불신들을 씻고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세종 충남대병원이 신도시에 개원을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는 뭐 응급의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 있어서는 숨통을 트이게 되는 것도 이제 사실일 것 같아요. 분명한 사실이죠. 예, 이제 네. 다만 이제 또 걱정되는 거는 뭐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읍면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점들도 사실 좀 우려는 되는 부분인데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도 짚어봤지만 또 오송의 그 이제 300병상 규모에 가까운 차로 거리로 한 보니까 조천읍 기준으로 해서 한 15분 이내의 거리더라고요. 그 병원도 좀 생겼고, 그 다음에 도담동의 세종 충남대병원도 사실상 조천읍하고 만약에 그 거리를 두고 보면은 한 20분 정도 거리이긴 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시민들은 좀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것이 당연한 바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천읍이라든가 읍면 지역 의료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충남대병원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위탁이 되어 있는 세종시립의원이 있어요. 근데 세종시립의원은 노인 중증 치료 뭐 치매라든지 이런 곳에 특화해서 진료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반적인 진료의 어떤 갈증 이거를 해소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읍면 지역의 어떤 이런 의료 갈증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세종시에서 이제 중장기 발전 의료 그런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했는데요. 북부권 의료 시스템 등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강화하기 위해서는 좀 병원이 좀 생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결과를 도출한 시립의료원 같은. 그렇죠. 시립의료원, 착한 적자를 감수할 수 있는 공공의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뭐 그 용역 결과가 나온 이유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민간 병원이 수익을 올려는 것을 기대하고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뭐 신도시뿐만 아니고 읍면 지역에 대해서도 세종시 전체적으로 한 어떻게 보면 좀 의료의 중장기적인 그런 발전 방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계속 세종 충남대병원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이제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시민들이 그동안 기다려왔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려점도 있기도 하지만 뭐 좋든 싫든 간에 어쨌든 간에 세종 충남대병원이 앞으로 이제 세종시에 당분간은 세종시의 이제 중심 의료기관이 좀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한번 두 분께 여쭤볼게요. 세종 충남대병원이 시민들의 그런 갈증 좀 해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떠세요? 먼저 얘기하시죠. 네. 따라하려. 먼저 말씀해 내가 주세요. 할까요? 네. 충남대병원이 생긴다고 하니까 주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건강검진은 언제부터 할 수 있어? 이걸 제일 먼저 물어봐요. 왜냐면 어떤 의료기관이든 시민들이
꼭 1년이라든지 2년에 한 번씩 꼭 가야 되는 것은 건강검진이에요. 건강한 사람들도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기 건강검진 한번 동네에서 받아볼까? 그래서 조금 미심쩍은데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에이 그냥 받자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이 내년 3월부터 가능합니다. 조금 그래서 남았네. 조금 실망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그래서 병원 홍보팀 과장 같은. 아니. 그래서 좀 건강검진을 조금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신뢰가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것 좀 더 앞당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뭐 각각의 진료를 또 받으러 가겠죠. 뭐 정형외과든 받으러 갔을 때 첫인상 그리고 어떤 치료의 진척도 이런 것을 가지고 아마 1년 내에 뭔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그래도 어쨌든 지역에 생긴 1호 종합병원이니까 기대감을 더 무게감을 좀 싣고 싶습니다. 저는 뭐 지금 이 순간의 갈증은 해소 못한다. 근데 다만 조건이 있다. 없는 것보다 낫지 이런 인상은 던져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활을 걸어야 된다. 충남대병원이 사활을 걸고 여기서 세종 충남대병원이 성공하지 못하면 본원까지 흔들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중앙정부나 세종시 자체에서 모든 관심을 좀 가져서 그 시민들도 많이 적극 신뢰를 좀 이렇게 채찍질할 수 있도록 그런 여론도 무리도 하고 그랬을 때 갈증이 해소되지. 뭐 세종에 우리 진출했어. 이런 가벼운 생각으로 하면 절대 해소되지 못한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남대병원 그 부지도 있지만 세종시엔 딱 의료용지가 그곳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행복도시 이제 흔히 신도시에 이제 두 군데의 의료용지가 이제 더 남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쪽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개발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시민들도 이제 생겨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어떻게 뭐 행복청이나 세종시에서나 좀 어떤 개발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2020년 세종 충남대병원이 생긴 거는 하나의 전환점이 열린 것이고요. 네. 그러나 아까도 세종 시민들이 원정 의료를 떠나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특화병원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설문조사상에서. 그래서 안의 갈증은 조금 더 괜찮은 특화병원이 하나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 바람을 그러면 어디에 실현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5생활권입니다. 그 5생활권에 5-1생활권과 5-2생활권이 있는데 그 5-1생활권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국가에서 스마트시티 시범지구로 그렇죠. 지정한 지역이고 그 안에 약 3만 제곱미터의 부지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5-2생활권에는 그거보다 한 2배 큰 6만 제곱미터 이상의 또 의료용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행복청이 이제 그 개발 계획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5-1생활권은 스마트시티 컨셉과 맞춰서 원격 의료 시스템을 갖춘 기능을 좀 갖춰보려고 하고 있고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세종 충남대병원이 한 번 또 진출해 보겠다라는 사실 어찌 보면 야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병원들도 요 컨셉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곳이 벌써부터 있다고 좀 들었고. 미래 뭐 그런 의료 수요라고 그렇죠. 원격 할까? 의료, 원격 의료. 뭔가 좀 특화된 의료를 거기서 한번 구현해 보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5-2생활권은 이제 충남대병원보다 부지가 한 2배 지금 현재 규모인데 이제 그쪽을 조금 원래 이제 유치하려고 했던 것이 국립중앙의료원 최근에 이제 감염병 문제가 터지면서 그렇게 좀 해보려고 했었었는데 뭐 아까도 이제 짚어봤듯이 무산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 특화용지가 좀 남아 있다라 그래서 2030년 완성기까지 5생활권의 의료 기능을 과연 뭘로 갖춰갈 것인가 이게 숙제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의료원이 뭐 무산되는 수순에 있다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결국에 이제 서울 잔류로 이제 결정됐다라는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두고 이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완전히 끝난 건가요? 좀 아쉬움은 사실 좀 큰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뭐 끝나야 네. 진짜 끝난 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기대를 거는 게 뭐냐면 5생활권. 왜냐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뒤 히스토리인데요.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 세종시 진출을 심각하게 고민했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병원 위탁 시립위원이 서울대가 이제 떠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을 주려고 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심각하게 또 고민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복지국가 보건의료전문대학을 추진을 했어요. 지금 상황하고 비슷해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야 우리도 이런 대학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감염병 전문 뭐 이런 보건의료대학을 그 추진을 했었는데 국립중앙의료원이 군침을 흘린 거죠. 군이 확 당겨온 거죠. 그렇죠. 우리는 부속 대학병원이 없잖아요. 그 국립중앙의료원.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학을 품으면서 세종시 5생활권에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해서 서울대 그러니까 세종시립의원을 위탁 운영하면서 그 발판을 만들어 보자 추진을 했는데
뭐 뒷얘기는 왜 이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방송에서 어떤 이유로 무마가 됐죠. 근데 지금 되게 좀 고무적인 게 분위기가 좋아지는 게 지금 공공보건의료대학이 이제 코로나19로 하여금 해서 지금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제1호 보건으로 이제 공공의대법으로 불리는 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좀 세종시가 이 기회를 잡아서 보건의료대학도 좀 유치를 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마음도 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이순호 기자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고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상 아직 뭐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제 물건 나갔다고 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실망하고 있어요. 네. 사실 국립중앙의료원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면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의료 전반을 컨트롤한다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라고 하는 그 창립 목표가 있어요. 자, 그걸 봤을 때는 국토의 중앙인 세종시에 위치해서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보건복지부와 그렇죠. 질병관리본부가 있는 곳에서 같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코로나19가 갑자기 수도권에 번지면서 갑자기 급 선회를 하게 된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고 그러나 그 작년에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원지동 이전안도 무산됐던 그 과정에서 보면 보건복지부도 그때 그 승인을 했었어요. 똑같이 서울시랑 합의를 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합의를 봤어요.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건 뭐냐면 그 방산동 부지의 인근 주민들이 과연 찬성을 해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전안에 동의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희망적 요소는 있는데 많이 기울어진 상태는 맞다. 그리고 이승훈 기자가 이 제안했던 그 보건의료 전문대학인가요? 예. 보건의료 전문대학 요 부분도 지금 같이 맞물렸으면 좋겠는데 다음 달에 행복도시 건설청이 그렇지 않아도 그 오생활권뿐만 아니라 행복도시 전체적으로 그 바이오 헬스 정부의 그 추진 전략과 맞춰서 용역안을 발표를 해요. 그 안에 보면 오생활권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담긴다라고 제가 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뚜껑이 열리면 뭔가 좀 새로운 희망적 요소를 막 그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조금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풀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분들이나 이충희 시장이 좀 이번에 국립중앙의료원이 기우는 상황 속에서 조금 생각 좀 깊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립중앙의료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근데 빅5 병원은 지금 세종시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저희가 정말 이제 그 빅5 병원에 버금가는 그런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뭐 충남대병원을 키우는 것도 있겠지만 그 중앙의료원을 좀 이제 뭐 모셔오는 게 지금 모셔온다는 단어 쓰는 게 모셔오는 게 그나마 이제 빅5 병원에 버금가는 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는 인구도 부족하고 수요도 의료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빅5 병원 절대로 수익 안 나면 못 와요. 그래서 너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수를 하셔야 돼요. 의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좀 세종시가 조금만 더 마음을 한번 써줬으면 어떻겠나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좀 가져보는데 사실 특화병원 이야기를 계속 했지만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가 사실 이해찬 공약의 공약이었기도 했잖아요. 뭐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무산됐다라고도 봐야 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에 빠진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춘희 시장도 이거 좀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상황인가요? 어린이 전문병원은 사실상 이제 세종시의 그 19세 이하 아동 청소년 비중이 4분의 1, 한 25% 된다라고 하는 그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어떤 그 초점을 맞춰서 한번 해보자라는 그 아이디어 차원으로 나왔다는 것이고 공약까지 이루어졌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놓고 보면 실효성이 많이 없다라는 그 판단이 나왔고 최근 용역 보고서에서는 BC가 뭐 소위 말해서 1위라고 했을 때 0.1 몇 대 정도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물론 이게 그 BC만 가지고 병원은 하는 건 아니고 공공성이라든가 착한 적자도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세종충남병원이 기왕이 생겼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과와 소아청소년과가 의원에 가장 많다. 그리고 세종충남대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비전 중에서 중증 치료, 그다음에 어린이 특화 치료를 비전에 가장 위에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의 그런 의료 수요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나 다만 이제 일말의 여지는 2027년 이후에 한번 어린이 전문병원을 검토해 볼 수 있다.
600억 원대로 그런 용역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근데 앞으로 좀 먼 얘기라서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검토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제발 좀 시민들 기대감만 키우는 그런 말씀, 어린이병원 만든다는 확실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포퓰리즘 정책이에요. 왜냐면 이춘희 시장이든 뭐 충남대 병원이든 충남대 나영길 원장도 지금 재정 상태에서 우리가 어린이병원을 지금 만들기 좀 힘들다. 우리는 3단계 확장, 제3차 의료기관으로 가야 하는 3단계 병상 확장을 해야 된다. 여기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 어린이병원 좀 힘들다. 그리고 이춘희 시장도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시가 재정이 없어요. 시도 재정을 투입해야 되고 충남대병원도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데 돈이 어디냐고요. 근데 왜 자꾸 기대감만 키우냐. 만약에 뭐 우리 원하시는 시민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많은 상황이니까 아동 친화 도시고 그렇다면 정확하게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와서 설명하고 발표한 뒤에 그때 추진하십시오. 제발 어린이병원 얘기 좀 괜한 희망에 부풀게 좀 하지 말아주십시오. 저 이 말씀 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어린이 친화 도시고 어린이가 그만큼 또 많은 도시다 보니까 세종시나 여러 뭐 곳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 현실은 녹록치 않다. 좀 그렇죠.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결국에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결국에 이거였는데 그렇다면 세종시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이제 세종 충남대 병원이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를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였는데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시간을 주실지 모르겠는데 많이 줄게요. 예. 저쪽에 있는 분이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제 서울대 병원 같은 경우는 세종을 뭐 버렸다고 하기는 그렇고 서울대병원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택했어요. 세종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왔다가 아니네 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종시도 바짓끄랭이를 잡고 붙잡지도 않았고요. 아쉬움이 없었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왜냐면 서울대병원이 떠났을 경우에 그때 떠날 당시에 아랍에미레이트 왕립병원 위탁을 접촉하던 시기였어요. 일종금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밀려서 우리 세종시가 그렇게 희망이 없는 곳인가 봐요. 그 병원들의 관심, 빅5 병원의 그 시선, 관심. 지금 빅5 병원을 유치하는 거는 세종 시민들의 소원이에요. 세종시에 빅5 병원이 들어오면 전국에서 몰려서 세종시 상권 활성화도 되고 정말 좋은 환경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 받고 그리고 충청권, 청주, 대전 모든 분들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종 충남대병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빅5 병원을 유치하지 못하느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빅5 병원을 한번 만들어보자. 뭐 그 생각을 좀 저는 갖고 싶고 세종시에 협조도 많이 필요하고 중앙정부 협조도 필요하고 그런 단계를 좀 거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0년 세종 충남대병원 생기고 2027년까지가 이제 그 분기점입니다. 실제로 용역 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종시가 작년 말에 일부 의료기관에 요청을 해서 수립한 용역을 보면 로드맵이 나와 있거든요. 그 로드맵이 그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세 가지 루트가 있어요. 하나는 3차 의료기관을 하나 만드는 거 또는 세종 충남대병원을 키우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시립 의료원을 만드는 거. 이 세 가지의 축이 지금 구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세종 충남대병원은 2027년까지 지금은 이제 종합병원이지만 상급 종합병원. 그러니까 빅5가 다 상급 종합병원이거든요. 전국적으로 한 52개 정도가 있는데 상급 종합병원에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목표가 세종 충남대병원이고 당연히 세종 충남대병원의 입장에서는 서울권을 넘볼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커나가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근데 세종시라는 중립적 기관에서 봤을 때는 세종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세종 충남대병원에 못지않은 또 다른 뭐 병원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시립 의료원을 키울 것이냐 오생활권 의료용지에 뭔가 특화 병원을 만들 것이냐 이런 좀 분기점에 좀 와 있는 시점인 것 같아서 지금부터 하나씩 뭔가 이제 그 채워 나가고 또 구상을 키워 나가야 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빅5 병원이 이제 들어오기 힘든 게 현실이지만 정치적으로는 풀릴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는 거에 병원을 지금 우리는 상급병원 유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모든 부분, 세종시 정상 뭐 상권 활성화는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의료 서비스 질 향상, 뭐 상권 활성 봤을 때 B5 병원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노력도 국회의원분들이나 그 노력도 그리고 조건을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들 여러 방안들을 마련해서 좀 접촉을 계속 시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제 입지 좀 계속 올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가면서 뭐 국회 세종의사당이 생기든 그렇죠. 뭐 어떤 그 요인이 생기든 간에 최근에 또 시민들이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경희의료원이 지금 제3병원을 찾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김포랑 저울질이 되고 있는데 김포가 좀 어렵다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걸 아마 시민들이 봤나 봐요. 그걸 한번 유치해 보는 거 어떻겠냐. 그거는 이제 그 일반적인 어떤 그 의학이라든가 한의학, 뭐 간호학 여러 가지 그 6개 분야 의학이 같이 어떤 융합적으로 가는 어떤 좀 특화병원 형태거든요. 그런 병원들 한번 유치 전에 나서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감만 부풀리지 않는 세종시나 이제 행복청의 그런 물밑에서의 그런 노력들 굉장히 이제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세종시 의료계 아니면 세종시 이제 세종시나 행복청 같이 이제 정책을 만드는 기관에 좀 던지고 싶은 마지막 견제구 한 방씩 있다면 좀 던져주시겠어요? 오늘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먼저 하시죠. 먼저 하시죠. 먼저 하시죠. 형님 먼저 아버지 뭐 이거 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시죠. 지난 8년간의 세종시 의료 인프라의 키워드는 이렇게 좀 그 아픈 현실을 요약하면은 빅5 의존, 그다음에 원정 의료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는 좀 전환점을 만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수도권 원정 의료 독점. 이제는 세종 충남대 병원 플러스 특화병원 유치로 막아냅시다. 아무튼 운동권이에요. 좀 참해. 뭐. 굉장히 어쨌든 강력한 메시지는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의료 서비스는 뭐 모든 사람이 이제 아픈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만 걱정이 되는.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정말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 세종시 같은 행정수도 이런 거 지금 작은 요소예요. 그 복지 의료 서비스에 비하면 아주 작은 요소예요. 예, 세종 충남대병원이 생겼으니까 제가 세종 충남대병원에 한마디 던지겠습니다. 네. 세종 충남대병원 수도권 빅5 병원을 상대할 무기를 만들어라.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잘 준비된 견제구였던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견제구네요. 근데 충남대병원 저희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예. 하여튼 뭐 채찍질 이런 거니까 잘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종시가 출범한 지 8년 만에 아직은 일부 부족하지만 사실상 종합병원급인 세종 충남대병원이 개원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느꼈을 의료 갈증을 다소나마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론 감염병이나 중증 환자 치료까지 믿고 맡길 수 있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 시스템을 갖춰 나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사토크 견제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